자, 대학생이 되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또 먼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까지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 이게 뭔지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이 주거안정 장학금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또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이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고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월세나 전세, 보증금 같은 임차료와 관리비, 또 수선 유지비 등으로 나뉘는 이 주거 유지비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가스요금, 연탄 구매비와 같은 공과금, 또 주택 임차 대출 이자 상환액 등 다양한 항목의 주거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자, 그럼 지원 대상이 저소득 대학생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심사한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는 이 각오한 동의를 필수 완료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 저소득 가구라는 것만 확인되면 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이나 재학생, 또 편입생, 복학생 등 모든 학부생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저소득 대학생이라는 점 이외에 또 신청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주거안정 장학금은 6가지 신청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조건 이외에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자여야 하고 나이는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 모두 255개 대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요. 또 원거리 진학자는 그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성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한 대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건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 원거리 진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그 인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이게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원거리 진학 기준은 대학생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 권역일 때 인정되는데 여기서 교통 권역은 크게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또 광주권, 대전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고 우리 지역이 포함된 부산, 울산권은 부산이나 울산뿐만 아니라 양산, 김해, 창원, 거제, 밀양처럼 경남 일부와 또 울산과 인접한 경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구권 같은 경우에는 대구와 구미, 경산, 청도처럼 일부 경북 지역과 경남의 창녕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광주권 같은 경우에는 광주와 나주, 화순, 장성 등과 같은 전남 일부를 또 대전권은 대전과 세종에 인접해 있는 충남, 공주나 논산, 또 충북, 청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권역이라고 하는 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소도시까지 묶어서 이 표현하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거리 기준이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 재학생은 수도권 이외 지역 주소지면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그 외의 대도시의 경우 다른 대도시가 아닐 때에는 좀 인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시군 단위는 인접 시군을 초과하는 거리여야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서울에 사는데
자녀가 울산 지역 대학교에 진학해서 월세로 살면 당연히 원거리 진학에 해당되지만 부모가 양산에 사는데 자녀가 울산 지역 대학교를 다니면 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인접 시군 지역은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지만 또 도서 상간 지역 등 이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부모가 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살고 자녀가 뭐 바다 하나만 건너면 인천 동구에 세입자로 산다면 이 원거리 진학으로 간주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권 아까 그리고 경주 정도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울산 지역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고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나요?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창업 컨설팅인데요. 이 대학생 두 사람이 이 주거안정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출신인 두 사람은 이 울산 지역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주거비로 매달 35만 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학교 등록금은 이 국가장학금으로 해결을 했지만 매달 주거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거안정 장학금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두 사람 모두 매달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거 안정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난 이후 생활은 좀 어떻게 나아졌다고 하나요? 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두 사람을 만나서 제가 식사를 했는데 그때 좀 물어보니까 이 주거안정 장학금 덕분에 아르바이트도 하나는 줄이고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거비를 줄여주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이 영민한 친구들인데 늘 피로에 찌든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네. 조금 먼 지역으로 이 간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주거 안정 장학금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2025년도 2학기 주거안정 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5월 23일부터 오는 6월 23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신청 기간 중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하고 2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인 6월 2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본인이 저소득층이다라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서류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이 서류들도 이 오는 23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신청자의 자산과 이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은 일주일 뒤인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단 신청해놓고 한 일주일 정도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부모님이나 다른 가구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주거안정 장학금 수급자 선발 결과는 10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주거 안정 장학금은 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방학 기간에도 지원이 되나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데 이 방학 기간인 1월, 2월, 또 7월, 8월은 제외가 됩니다. 근데 계절 학기를 수강하는 경우라면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방학 기간에는 이 월세 같은 경우에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거죠. 말씀처럼 이 주거안정 장학금은 대학생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가 지원되고 따져보면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보통은 16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 주거 안정 장학금이 뭐 최대 아까 20만 원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 장학금은 월세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낸다면 보증금 1,000만 원은 환산율 연 4%를 기준으로 33,330원이 되고요. 그러면 월세 30만 원에 보증금의 월 환산액 33,333원을 더한 33만 3,333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장학금은 20만 원을 받게 되니까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충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월세가 아주 낮은 원룸, 예를 들어서 뭐 월 15만 원 정도 되는 월세만 낸다. 그러면 18만 3,333원이 되니까 장학금도 그만큼만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장학금 항목 가운데 주거안정 장학금을 선택한 뒤 본인 인증을 하고요. 또 로그인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고 또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선발한 후 결과를 발표하면 지급 요청서를 제출해서 본인 이름의 은행 계좌로 장학금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2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정도 더 알아볼까요? 지금 시기는 이 주거안정 장학금뿐만 아니라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과 또 국가 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1차 통합신청기간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또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을 함께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이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울산 지역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면 또 그만큼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고 하니까요.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는 23일까지 6월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